교과서 152페이지 내용 조직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시대를 살아갈 우리와 관련하여 계획하기와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까지 학습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용 조직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선정한 하은이는 글의 개요를 짜려고 한다. 내용 조직은 개요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하은이가 또 어떻게 개요를 짜는지, 개요를 짜는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다 선정했어. 이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 생각해봤어. 2학년 때 배운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어. 자료는 다 선정했어. 이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지?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떻게 내용을 조직할까요? 하은이가 어떻게 정답을 찾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이 잘 드러내려면 어떤 구조로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봤어. 2학년 때 배운 글의 구조를 살펴봐야겠어. 하은이는요, 지금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 요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와 목적을 고려해서 목적을 고려해서 지금 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걸 간략하게 그림으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남북의 언어 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발음 및 표기의 차이, 어휘의 차이, 표현의 차이 등이 있었죠. 이런 차이들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이런 구조로 글을 쓸 건데 글의 구조 중에 어떤 구조 해결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은이는 남북의 언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글을 쓰는 거니까 이 부분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구조를 활용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 문제 해결의 구조가 나오는지 조금 헷갈리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3단 구조, 3개의 구조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맞아요. 3개의 구조로 쓸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글의 전체적인 구조요. 글의 전체적인 구조는 옆에 볼게요.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쓸 거고요. 그렇죠? 세 부분으로 쓸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중간의 구조겠죠. 이 구조를 문제 해결의 구조를 활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은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글을 조직할 때 문단은 어떻게 배열해야지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요건 하은이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볼까요?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했어. 또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이거 글의 통일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쵸? 통일성에 어긋나는 것들은 삭제를 해버리고 또 설명에나 얘가 부족했던 부분은 내용을 추가했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네요.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하은이 어떻게 글의 내용을 조직했는지, 개요를 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요를 짜기 전에는 항상 위에 주제나 제목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야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짤 수가 있습니다. 하은이 제목 통일시대에 만나는 통일세대의 국어라고 정했어요. 주제는요.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극복 방안이 나타나 있겠죠, 뒤에. 자,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를 나눠줬어요. 처음, 중간, 끝.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넣으면 자연스러울까요? 통일시대에 생길 수 있는 일, 통일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무난하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남북의 언어에 대한 의식을 한번 적어주고요. 그리고 남북의 언어 차이를 발음 및 표기, 어휘, 표현으로 나누어서 살펴봐 준 다음에 그 다음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의 예들을 좀 집어넣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를 학생 차원, 국가 차원에서 적어준다라면 무난한 글의 구조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시대 언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3번을 빼먹고 읽었는데 설명하기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하은이는요, 먼저 원래는 이렇게 개요를 짰대요.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아까 읽으면서도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은이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개요를 쓰는 도중에 자신의 생각을 고쳐 쓰기 한 거죠. 수정한 거죠. 자,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밑에 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은이가 글의 내용을 조직하면서 겪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정리해 보자. 지금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학습 목표는요, 쓰기라는 것은, 그쵸?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쓰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쓰기를 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관련된 게 우리 학습 목표였는데요. 우리 그래서 계획하기에서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교과서 진행하고 있고요. 내용 자료 수집 선정하기에서도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수업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내용 조직하기 부분에서도 하은이가 생긴 문제, 겪은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 거 우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은이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까? 첫 번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지? 라는 문제를 겪었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결했나요? 글을 쓰는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내는 구조를 생각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죠. 자, 또 하은이 어떤 문제를 겪었습니까? 문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울까? 문제 겪었죠.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네, 개요표를 작성하고요. 그쵸? 개요표를 작성하고요.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우리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같이 정리를 할까요?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그리고요.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내용을 보충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하은이가 개요표에서 중간 3을 삭제한 까닭은 뭘까요? 이거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겠죠? 이 글은요, 통일시대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쵸? 통일성에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도 해결해 보죠. 하은이가 조직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은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네요. 중간에 들어갈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 어떤 내용을 빼야 할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두드러졌으면 좋겠는데 문단을 어떻게 배열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독자가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려면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사용하는 자료가 주제와 독자에 맞는 자료라고 해도 이걸 단순히 나열하기만 해서는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글의 구조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